오늘 블로그에 누가 요거 질문하셨네요. 여기 깡님이라고. 지지육합이 궁금합니다. 애로 인해 한목은 병화를 드린다. 그냥 인해목은이 아니라 인해합. 인해합은 병화를 끄트린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자, 요걸 사계도라고 하는데 그 사계도의 이치를 살피면, 즉 사계도라는 게 뭐 별거가 아니고 자연의 순환, 즉 시공간의 순환 원리를 표현한 건데, 여기서 인이 여기 있고 해수가 여기 있죠. 해, 인, 사, 신, 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인사신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 이렇게 되죠. 그를 형이라고도 하고 합이라고도 하고, 이 동일하게 룰이 볼래요? 인에서 사, 사에서 신, 신에서 해, 해에서 인, 모두 다 인묘진사, 그죠? 4단계. 사오미 신, 신유술의 회자축인 4단계인데 얘는 인사형이래. 얘는 사신합형이래. 인의 합이래. 신의 천이래. 다 달라, 명칭이. 왜 다를까? 작용이 당연히 작용력이 틀리기 때문이겠죠. 무슨 작용력일까요? 근원적인 새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형이 계속 변화하는데, 이 물형 변화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육체라고 인체의 신체가 변화하는 거고 하나는 물질이 변화하는 거라.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거는 인간의 물질이 아니라 자연의 물형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계속 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그 변화하는 과정이 인사, 사신, 신의, 해인 이 네 개의 작용이 다 틀린 거야. 그런데 왜 얘만 이렇게 형, 인사형, 사신, 합형? 왜냐면 그 상함 정도가 심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물질이 아니라 생기가 상하는 거야, 생기. 생기가 상하는 정도가 인사, 사신, 이쪽이 제일 심하다는 뜻이지. 그런데 그러면 왜 신해, 해인은 안 심한데요? 그러면 당연히 안 심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해중 갑이 있고 인중 갑이 있고, 즉 생명수와 생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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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로 갔어도 신, 해, 해인 이쪽은 생기가 상할 확률이 확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형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해, 인, 인해 요 합은 왜 병화를 아까 뭐라 그랬죠? 질문이 가린다고 그랬나? 어찌됐든 자 봐봐요. 가을에서 겨울에 그리고 봄에 이 변화 과정은 먼저 해수라는, 즉 여기 임수라는
요 하강 운동, 하강. 왜 하강한다? 응축 에너지.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랙홀. 그냥 하강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하강을 하다 보니 값도 나도 하강할래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강을 하면 이는 결론적으로 인중병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결론적으로 분산, 무한 분산, 여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해수가 계속 인목들어 야 나가지마, 인중병화들어 야 나가지마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짱 바꿔 이렇게 하강 운동을 시켜버리면 병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인해합은 왜 병화를 이 의미가 이러는 거라고. 얘는 하강하는데 무슨 재지로 분산을 합니까? 계속 응축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응축만 해버리면 분산 에너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인해합하면 병화를 막는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쉽게 인목은 인묘진사오 이런 식으로 빛을 향해 가는데 얘가 어딜 감히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하강을 시켜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긴 겨울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이해하실 거고 다른 거 좀 해봅시다. 오늘 올린 건데 요게 노처녀예요. 노처녀 50주 되도록 결혼을 못한 하중기 사례집에 나오는. 근데 노처녀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성욕이죠. 감각 기능의 문제예요. 감각 기능. 두 번째는 생식 본능. 이건 아이를 낳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감각 기능이 잘못돼서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게 잘못돼서 변태라고 할 수는 뭐 예를 들어 동성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 흐름이 역류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생식 본능은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후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결혼을 하라고 해도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주해를 단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좀 키워봅시다. 이것이 즉 재성의 묘지요. 진토는 관성의 묘지이니 결혼을 못했다. 저거 잘못하면 엉터리 소리 듣기 딱 좋아요. 지금 십신 오행의 인묘도 아니고 십신의 인묘라고, 즉 관성인묘 혹은 재성인묘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관성인묘니까는 이 병일간에 남편성이죠, 그죠? 남편성은 숙이잖아요. 임계의 묘지는 사실은 묘지가 임수 입장에서는 묘지고 개수 입장에서는 고지죠. 묘. 그런데 이제 뭉뚱그려서 묘지라고 칩시다. 실제로는 정관이니까 고지가 맞음에도 개수는, 임수는 묘지고. 그런데 묘지 이름으로 하는 게 좀 더 무서워 보이니까 묘지 뭐 이거 고지보다는 묘지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협박성,
뭐 농담 삼아,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병이 아니라 경이나 갑이나 뭐 무나 혹은 뭐 임이나 이런 뭐라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임진, 뭐 갑진, 경진 이런 식으로 일지가 진토 있으면 묘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관성의 묘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경진 이 일주도 결혼 못한 노처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처녀의 아까 개념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이를 낳다 이런 욕망이 별로 없는 거지. 두 번째, 감각작용이 별로 없는 거야.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없으니까 감각작용도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과연 그런 문제가 관성인묘 이런 십신작용이냐 이거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십신이 무슨 육체의 감각작용을 말하나? 뭐 아이 낳는 작용을 말하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두 원인을 찾으면 될 거 아니라고. 감각작용이 뭔지. 첫 번째는 갑인을묘, 계속 이야기했지만 질병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갑인을묘 요거는 인체에서 감각작용을 주관한다고. 얘가 잘못되잖아. 그러면 감각작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묘축 응결됐는데 신이 또 묘목을 찔러버리네. 이런 묘목이 이렇게 병원까지 가는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감각작용이 떨어지니까 흥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진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살벌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왜 여기서 방생 이런 개념이 나오겠어요. 여기 죽었다, 죽었어 이러니까는 방생하라고 하는 거지. 어제 이야기했지만 진사, 지망, 술해, 다 이게 생사를 넘나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토는 수기가, 즉 생명수가 말라서 흐름을 멈추고 말라서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요 해자축 여기에서 새끼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임목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생기가 나오는 순간에 묘진 여기 가면 이제 더 이상 새끼치기 싫어. 새끼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임, 유산, 체외수정, 그 다음에 입양, 노처녀 이런 물상이 나오는 거라고. 이거 십신타령 해갖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 요거는 요번 주 특강에 좀 더 하거나 해볼게요.